지난 시간에 소수와 자연수, 그리고 자연수의 자연수 곱하기 소수 곱셈 문제를 푸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자, 오늘은요, 그보다 조금 더 어려울 수 있는 소수와 소수의 곱셈 문제를 푸는 방법을 공부해 볼 거예요. 먼저 1보다 작은 소수들의 곱셈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0.4 곱하기 0.7을 계산하기 위해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할 건데요. 그 중에 첫 번째 방법은 우리 친구들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림을 이용해 볼 거예요. 여기 선생님 모는 종이를 준비했는데요. 한 칸의 길이가 얼만큼이라고 써 있나요? 가로 세로의 길이가 0.1이라고 써 있네요. 그러면 여기에 직사각형을 이와 같이 그릴 수가 있다는 뜻이죠. 가로의 길이가 0.4, 세로의 길이가 0.7인 직사각형이므로 이것의 넓이를 구하면 0.4 곱하기 0.7의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사각형의 안에 들어있는 정사각형의 개수만 세어준다면 이 답을 쉽게 찾아낼 수 있겠군요. 한 칸의 크기가 얼만큼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0.1 곱하기 0.1, 바로 0.01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이 몇 칸이 있는 건가요? 4칸 곱하기 7칸, 즉 28칸이 있는 것이므로 이것을 식으로 나타내보면 0.01 곱하기 28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0.28이 되는 것이고, 즉 0.4 곱하기 0.7의 답이 0.28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분수의 곱셈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0.4와 0.7을 각각 분수로 나타내면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10분의 4 곱하기 10분의 7이라고 고칠 수 있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분수끼리, 진분수끼리의 곱셈 문제로 바뀐 거예요. 이 진분수끼리의 곱셈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 것인가요? 분모는 분모끼리 곱해주고 분자는 분자끼리 곱해주면 되는 것이죠. 이것을 계산하면 100분의 28이라는 분수가 되는 것이고, 마지막 답은 소수로 써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0.28이라는 답이 나오네요. 첫 번째 그림을 그려서 알아봤던 것과 결과가 똑같죠? 마지막 세 번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연수의 곱셈을 이용해서 풀어볼 거예요. 0.4 곱하기 0.7을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수의 곱셈 형태로 나타내면 4 곱하기 7이라고 나타낼 수 있겠죠. 이것과 비교해 가면서 이 문제의 답을 구하는 것이죠. 4 곱하기 7은 28이라는 거 모두 구구단만 외우면 알 수 있죠. 자, 이제 우리가 처음 구하려고 했던 식과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비교해 봅시다. 4가 0.4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한 거죠? 곱하기 10분의 1을 한 거예요. 즉 10분의 1배를 해 준 것이죠. 그런데 이것만 변한 게 아니죠. 7도 0.7이 되었잖아요. 즉 여기에다가도 10분의 1배를 해 주었다는 것이죠. 10분의 1배 그리고 또 10분의 1배를 했어요. 그럼 답은 어떻게 변해야 하는 건가요? 10분의 1 곱하기 10분의 1, 즉 처음 우리가 28 구해놓은 곳에 구하려고 하는 답은 곱하기 100분의 1을 한 값인 0.28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이런 질문할 수가 있죠. 선생님, 그런데 수가 복잡해지면 이렇게 가로식으로 써서 하는 것보다는 세로셈식으로 써서 하는 게 편할 것 같은데요? 맞아요. 세로셈식으로도 써서 이 문제를 구해볼 수가 있어요. 똑같이 자연수의 곱셈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는 것이죠. 지금은 소수로 표현이 돼 있지만 자연수라고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4 곱하기 7만 일단 계산해주면 되겠죠. 얼마가 나오나요? 28인 거예요. 이제 소수점의 자리만 찾아주면 돼요. 0.4는 4에다가 곱하기 10분의 1을 한 것이고 0.7은 7에다가 곱하기 10분의 1을 한 거잖아요. 즉 28 구해놓은 값에 무엇을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곱하기 100분의 1을 해주면 된다고요. 그래서 답이 0.28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연습했던 방법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볼까요? 0.3 곱하기 0.9가 보기와 같은 방식으로 풀었는데요. 이 보기와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문제들도 풀어보라고 했어요. 1번 문제를 봤더니 0.8 곱하기 0.6이라고 식이 써져 있네요. 그럼 똑같이 분수로 바꿔줘야겠군요.
0.8은 10분의 8이라고 고쳐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0.6은 10분의 6이라고 잘 써져 있네요. 이제 분모는 분모끼리 곱해서 100이라고 써졌고 분자는 분자끼리 곱해서 86에 48이라고 써주면 100분의 48이 되는 것이고요. 이것을 소수로 나타낸다면 0.48이 되는 것이죠. 어렵지 않죠? 두 번째 문제 풀어볼까요? 0.17 곱하기 0.3이라는 문제를요, 분수로 바꿔서 풀어볼 거예요. 그럼 0.17은 100분의 17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0.3은 10분의 3이 되는 것이죠. 분모끼리 곱했더니 100 곱하기 10은 1000이 됐고 17 곱하기 3 계산하면 얼마인가요? 51이 되겠네요. 1000분의 51, 여기서 소수점 자리를 표현할 때 헷갈리면 안 돼요. 0이 3개 있잖아요. 분모가 1000이라는 얘기는 소수점 아래에 숫자가 3개가 들어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그냥 51만 써주면 되는 게 아니라 3자리가 들어가야 하므로 0.051 이렇게 답을 써줘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 한 문제만 더 연습해 봅시다. 0.2 곱하기 0.94라는 문제를 분수로 바꿔서 풀어주면 0.2는 10분의 2가 되겠고요. 0.94는 100분의 94가 되는 것이네요. 분모끼리 곱해서 1000이라고 써줬고 분자끼리 곱해서 계산해주면 얼마가 되는 건가요? 188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소수로 바꿔주면 되겠네요. 소수점 아래 세 자리가 있다는 얘기므로 0.188을 그대로 답으로 써주면 되겠네요. 소수와 소수의 곱셈 문제는 그림을 보고 해결하거나 또는 자연수의 곱셈으로 생각해서 해결할 수가 있는데 이때 곱하는 수가 1보다 큰 수이면 계산 결과가 처음의 수보다 더 커지고 1보다 작은 수이면 계산 결과는 처음의 수보다 더 작아진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교재 90쪽의 1번 문제부터 풀어볼게요. 빈칸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크기가 1보다 작은 소수끼리의 곱셈 문제였죠? 1번 문제는 0.9 곱하기 0.4를 계산하는 거네요. 그럼 0.9와 0.4를 각각 분수로 나타내 봅시다. 0.9는 분수로 나타내면 10분의 9라고 쓸 수 있고 0.4는 10분의 4라고 쓸 수 있어요. 이제 진분수끼리의 곱셈 형태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분모끼리 곱해서 이렇게 100이라고 써주고 분자인 9와 4를 곱하면 36이므로 100분의 36을 소수로 나타내면 얼마가 되는 건가요? 0.36이 되는 것이죠. 1번 문제의 답은 0.36이네요. 2번 문제 살펴봅시다. 0.08 곱하기 0.6을 각각 분수로 나타내 볼까요? 0.08은 소수점 아래에 두 자리이기 때문에 분모가 100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100분의 8이 되는 거고요. 0.6은 분수로 나타내면 10분의 6이 되는 것이죠. 분모인 100과 10을 곱해서 1000이라고 썼고요. 분자인 8과 6을 곱하면 48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겠죠? 분모가 0이 3개, 즉 1000이잖아요. 소수점 아래에 숫자가 3개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0.48이 아니라 0.048 이렇게 자릿수를 맞춰서 써줘야 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제 살펴볼게요. 7번 문제예요. 현성인의 식탁은 가로가 0.5m이고 세로가 0.75m인 직사각형 모양입니다. 이 식탁의 넓이는 몇 제곱미터인가요? 라고 했네요. 직사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할 수 있었죠? 가로의 길이 곱하기 세로의 길이를 계산하면 되는 거죠. 식으로 써보면 가로의 길이가 0.5m라고 했고 세로의 길이가 0.75m라고 했으므로 이렇게 식을 쓸 수 있겠네요. 분수의 곱셈으로 바꿔서 계산해 볼게요. 0.5는 분수로 쓰면 10분의 5가 되는 거고요. 0.75는 100분의 75가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진분수끼리의 곱셈 형태로 바뀌었어요. 분모끼리 곱해서 계산해주면 10 곱하기 100은 1000이 되는 거죠. 그리고 분자끼리 곱해서 계산해줘야 되겠죠? 5 곱하기 75이므로 밑에 75와 5의 곱을 계산해 볼게요. 5, 25, 2 올려주고 5, 7에 35인데 2를 더해줘야 하므로
375고요. 즉 1000분의 375인데 이것을 소수로 나타내면 0.375가 되겠죠. 이 문제의 답은 0.375. 단위는 무엇인가요? 길이의 단위가 모두 미터였잖아요. 넓이의 단위는 제곱미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단위를 함께 써야 하는 문제를 풀 때는요, 반드시 문제에서 어떤 단위를 정확하게 써서 답을 해야 하는지를 잘 생각해보고 답을 써야 하는 거예요.